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8월 3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문화인 꼭지로 하나 골랐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정치논평 쪽에서 주로 보는 거 북미 종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오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려놓고요. 자, 이번에 이제 그래미하고 BTS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 또 축구협회 이야기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이 사실을 접하면서 저한테 스쳐가는 것들, 어떻게 보면 영감이라고 할까, 이어지면서 이렇게 경로가 보이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 문화의 힘 이후로 또 우리말과 관련해서 제가 또 새로 이렇게 포착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엮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미 이 부분 있죠. 그래미가 BTS만 이용을 하고 정작 그들의 대표적인 상은 주지 않으면서 아시안 팝이라는 부분을 만들었다. 그래서 뭐 일본 팝, 뭐 중국 팝 이런 식으로 엮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카데미 같이 영화 부분이나 또 드라마 부분에 있어서의 미국 문학의 접근 방식과는 좀 상당히 다른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이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다. 예. 마지막으로 지키려는 자들이 있다. 뭐 정치논평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 횡으로 보면은 오늘 축구협회 이야기도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종으로 한 개인의 인생을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보신다면은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부딪히고 깨지고, 욕심부리다가 실패하고, 욕심부리다가 성공하고, 뭐 기타 등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게 곧 이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 그 죽을 때쯤 되면은 자연으로 돌아갈 때쯤 또는 우주로 돌아갈 때쯤 되면은 그 정도 경지함 잃어보는 거. 그래서 독특하게 우리는 도를 닦는다는 말이 있고, 도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머리 숫자 밑에다가 이렇게 자족자족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항상 산속에 혼자 가서 뭐 평생을 면벽 수련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족적은 세상에 남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현재의 레이더망에서 우리의 좌표를, 요즘 말로 하자면 좌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때가 나한테 맞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내가 어떤 행동을 내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기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그려서 피할 것인지,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이런 거하고 다 상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그래미는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BTS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가. 나는 세계적이다라는 거예요. 인류 문명 보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걸 지역성으로 갈라치지 마라. 이렇게 거창하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팬들 호응하고 일단은 BTS 쪽으로 가고 있죠. 대중이. 예, 저걸 조작할 수 있는 언론들도 저기에 올라타고 있어. 심지어 우리 BTS를 경원했던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그 불과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딴따라라고 MBC하고 BTS 크게 붙었었죠. 왜 시킨 대로 안 하냐고. 왜 맘대로 우리가 부릴 수 없느냐고. 너희는 MBC는 우리가 있어야 먹고 사는 애들 아니냐고. 크기도 이제는 칭찬하고 나서고 있지요. 자, 그러자 BTS 이번 아리랑 앨범 중에서 에일리언스가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또 노말 이런 노래가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문화적으로 비판한 기사들이에요. 즉 BTS는 이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양에서 음으로 가는 그거예요. 우리는 딴따라가 대장 아니에요. 하나의 연대의 힘을 통해서 뭔가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음의 시대의 한 요소라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쭉 들여봤고요. 오늘 이야기는 아마 어느 정도 다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다음 저기 잠깐 봤는데 아주 희한하더군요. 우리 특히 세금을 함부로 쓴 부분.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저항을 했다. 과연 정몽규, 이게 보니까 뭐 정진석 전 비서실장,
윤석열 때 이름도 나오고 하던데, 이걸 보면서 제가 첫 번째 든 생각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 지자체장이 바뀐 곳에서의 기존 행정체계 난맥상들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는데, 그걸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재명에 투표 안 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제가 말하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요소에, 좋은 길목에 딱 차지하고 앉아서 빨대를 빠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언론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천지로. 우리 언론은 우리 문화 수준에서 제일 열등한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런 것을 계속 비난해 줘야 돼요. 어딘가 언론사 출신들도 보고 있으신 분이 있겠죠, 여기서? 네.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자가 예전에 야구 전문 기자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 기자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난백상이 이제 나왔고, 이들이 과연 윤석열이 계속 그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면은 이런 일이 닥쳤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무엇보다 선수들하고 홍명보나 협회와의 갈등 관계가 요번만큼 도드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판이 바뀌었으니까 그들이 서로를 경원을 했겠죠. 이거 보면은 경기를 일부 지려고 하잖아요. 선수들은 선수대로 의욕이 없고, 감독은 감독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제 희한한 경기를 한 거고 이렇게 된 건데, 왜 윤석열이 또 대통령이면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거죠. 선수들이 죽었겠죠. 깔려서. 지금보다 나은 성적이 나왔겠죠. 그게 세상의 변화라는 거고, 그게 윤석열의 내란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부 다 철저히 윤석열한테 투표했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된소리를 맡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안세영이 어디 가서 월드컵, 모르겠어요. 어디더라? 영국 그 전형 오픈인가? 거기 가서 우승하고 나서, 협회를 비판한 일이 있었고, 이 이후에 여기도 청문회가 발생하고, 배드민턴 협회장이 바뀌면서 멤버들이 다 바뀌었죠? 한 선수의 힘으로 배드민턴 협회가 다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많은 분위기고, 현재 축구협회의 분위기도 그래요.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축구협회가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청문회까지 하면서. 한편으로는 같은 현대가지만 정의선은 제가 그 양궁협회를 오랫동안 지금 맡고 있는데, 양궁협회 선수들 인터뷰할 때 보면 정의선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 빠지는 법이 없는 걸 제가 쭉 봐왔거든요. 다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횡으로 잘랐을 때 같이 사는 사람들 다 이 셋 중에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우리 많은 부분은 여기 있겠죠. 안세영처럼 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몸부림쳐야 되는데 될까 말까, 이런 부분이 세상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물론 밑에처럼 좋은 사람들도 있죠.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세상의 흐름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항상 우호적이지도 않아요. 자기의 선의하고 무관하게. 그때는 희생을 선택할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네. 기여가 아니라. 기여의 좀 구체적인 의미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저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저러고 나서 안세영이 성적이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박주봉 감독인가? 그 사람이 이 당시만 해도 일본 팀 감독이 있었고, 일본 팀의 배드민턴 성적이 엄청 좋아졌어요. 일본의 배드민턴 실력이. 근데 박주봉이 한국으로 옮겨오니까 지금 성적이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훌륭한 감독이라는 겁니다, 박주봉이. 그런데 그도 약간 야인 생활을 했어요. 국내에서 계속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인가 오래 있다가 올라온 셈이죠. 그런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되고, 축구협회에도, 축구계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 통해서 물갈이가 확 될 겁니다. 그래서 박주봉이 우리나라에 건너오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성적이 한 단계 더 올라섰고, 일본 배드민턴은 거의 박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한다는 게 드라마틱하잖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시기를 다 체험하는 아주 운 좋은 세대라고. 거기다가 원하시면 기여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자, 이런 걸 받고, 그러면은, 지금도 여기서 민기적거리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평생 이런 걸로 살아왔는데, 박탈감을 느끼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윤석열을, 당선시켰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북한의 전쟁을 거는 방식으로라도, 또, 내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라도, 내
권위를 지켜야 되겠다. 이 현대협회, 일본의 축구협회에서 비난받는 그 인사들로 다 그런 게 동의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니까요. 특히 제가 이야기하는 서울대 출신의 경승제국제약대학 출신의 그 피를 이어받은 그 계열들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캐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서울대라는 교풍에 그게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대 출신이시더라도 그런 부인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서울대 만국론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요소 중요한 부분이 다 박히잖아요. 그리고 그들끼리 연대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학연이 주로 고려대 학연이 주로 이야기 나오지만 저는 옛날에 김영삼 때 우리 IMF 맞을 때 그런 걸 왜 보고를 안 했느냐 빨리 알았으면서도 담당 관료가 그랬더니 그때 했던 말이 기가 차지 않아 해도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선배한테 먼저 알렸다는 거예요. 그 계열에 있는 지휘계통의 라인을 따라서 보고를 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선배한테 먼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거. 예. 자, 서울대 출신들은 그들이 똑똑하다는 이유로 특수한 대접을 받고 특수한 역할을 하면서도 그들끼리 결속을 행사해서 밀고 당기고 하죠. 그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국가고시 할 때 보면 선배들이 와서 밑에들을 도와주거든요. 그럼 선배들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기존 틀에. 자, 똑똑한 친구들을 대접을 잘해서 키워줬더니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서울대 만국론의 핵심이 그 이야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이런 멍청한 짓을 할 정도로 이러고 있잖아요. 예, 사람들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의 본질이 뭘까? 그러면 우리의 본질이 이거 되게 드문 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발본 세권 해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되게 강한 심지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를. 그러니까 오늘 또 정리 안 한 건데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우리말과 관련해서 여러분 심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당근이나 어떤 거 보면은 안에가 심이 딱딱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심이 있다 그래요. 그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심이 마음 심자예요. 겉은 부드럽고 말랑한데 딱 잘라보면 안에 되게 세게 형성되어 있는 거. 그걸 심이라고 불러요. 볼펜 심, 연필 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원래 그래서 심지가 굳다. 그 마음 심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몸 속에 말랑말랑한 육체 속에서 큰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주대 그걸 심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우리 조상들이 썼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원래 어떤 기질을 갖고 이거 되게 특수한 기질이거든요. 세상의 변화가 이런 것을 다 이게 판을 다 벌려줬다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자, 그래서 제가 이 진돗개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인기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진돗개에 대해서 해외의 평가를 보여주는 건데, 저도 가끔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강아지들 이렇게 전문 조련사들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보는데 뭔가 몇 퍼센트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들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뭔가 외국에서 배워온 걸 그냥 적용하는 개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개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 사람들. 그렇지만 답은 다 맞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한계는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좋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전체적인 완성도를 보게 돼요. 완성도를. 왜냐면 완성도가 있으면은 응용, 적용이 다 가능하고 그 사람이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죠. 이 사람한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국내 개 조련사들한테 못 받던 느낌을. 자, 이 사람은 얼굴에서 일단 그런 인상을 주고 있죠. 예전에 부모 일찍 죽었던가 그렇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됐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서 한 개를 만났고 그래서 개 조련사가 됐다. 그때 만났던 개가 랭게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게 진돗개였다. 진돗개를 만나면서 내 개의 조련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 참, 그 나라의 개는 그 나라의 사람의 성향을 카피해요. 심지어 눈 색깔도.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개가 여러분 늑대에서 왔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늑대의 그 야성의 눈빛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허스키처럼 일부러 또 뒤에 다시 그걸 발굴어낸 거 아닌 다음에는 그만큼 눈동자 색깔은 쉽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유전적 요인을. 그런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눈 색깔을 다 바꿨어요. 이게 살벌하다는 거죠.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개가 야광도 그만큼 없어요. 밤에 보면은
늑대나 이런 야생동물에 비해서 그게 구분의 목적인데 생김도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의 생김이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뭐랄까 뭐 한 몇 세대에 걸쳐서 교배를 통해서 선택 교배를 통해서 종을 만들 때도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걔가 혼자 맞춰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의 개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개입이. 여러분 늑대랑 되게 가깝다는 건 아시죠? 진돗개가. 걔가 가축화됐을 때 초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냥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향노루도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 속에 살았던 우리 사람들의 심지는 얼마나 더 깊겠습니까? 그걸 단순하게 너희들은 이래 강한 나라에 기대지 않고서는 못 사는 나라야. 너희들은 안 돼. 조선놈들은 안 돼. 맞아야 돼. 이런 일제시대의 잔재를 아직도 우리한테 퍼부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아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밟은 쇠근대에 오고 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질의 힘에 대해서 저는 문화의 힘에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의 힘이에요. 우리 문화의 힘은 우리 본질이 그만큼 세다는 거고, 김구가 문화의 힘을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를 가꿔서 번창하다 뜻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막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그것이 때를 맞춰서 잘 꽃 피울 수 있게 하면 꽃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씨앗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럼 그 개도 그 문화의 혜택을 우리랑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개의 특질을 보면 우리 사람들 특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잊혀져 있는, 왜곡되어 있는. 자, 보통은 개한테 협박을 하면은, 자, 보통 맛있는 거 주고 안 하면, 따라하지 않으면, 시킨 대로 안 하면은 벌을 주고. 예,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교육도 받죠. 심지어 사람도. 다른 일반적인 개들은 강압적으로 훈련하면 개들은 겁을 먹고 참고 따랐지만은 랭개는 자기를 물었다는 거예요. 겁을 주면 자기를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왜 진돗개가 멍청해서 훈련이 안 된다는 게 아니죠. 자존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고, 개가 처음 늑대가 처음에 사람과 같이 살게 됐을 때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서로의 의지한 거예요. 사람은 개가 필요하고, 개는 이렇게 하면은 사람한테 이런 도움이 되면 자기는 이런 이득을 보고, 그래서 거래 관계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래 관계로. 모든 가축이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그럼 자기 종을 더 번식시킬 수 있으면 돼요. 자기 심지어 자기들이 못 키더라도 자기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근데 진돗개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조상들한테도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개를 진돗개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목줄 채워져 있고 어떠고 개장수한테 잡혀가고 여름에 보신탕 이렇게는 이야기 나오지만 그 근본적인 우리의 개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실 테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무지를 넘어서야 했고 당시 유행하던 개 훈련 방식을 넘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련사들이 진돗개를 어려워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끔 풍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방식으로는 훈련이 안 되는 강아지니까. 예,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진돗개를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그 존중으로부터 비로소 인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10년 산에 가서 돛 닦은 사람보다 나아요. 이 조련사는. 왜? 진돗개가 그만큼 우리 하면은 그런 거 있죠. 절에 가보면은 그 뭐라고 하나 알쏭달쏭한 말로 화두를 주죠. 서성 스님이 새로 공부하러 온 젊은 스님한테 화두. 이게 진돗개라는 화두예요. 이 사람한테는. 근데 이게 정말 정진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가 인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필요한 것은 존중이라는 걸 느꼈다잖아요. 개한테도 그걸 느꼈는데 사람한테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인상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서로 개를 존중했다는 겁니다. 같이 사냥개로 쓰더라도 서로 독자적으로 움직여요. 우리 진돗개는 다른 사냥개처럼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힘, 즉 우리가 그걸 사람들 사이에서 평등의식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유교사회 500년 거치고 일제시대 때 36년 거쳤고 개발 독재시대 때 총칼에 짓눌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등의식이 엄청나게 강하고 그게 우리가 가진 씨앗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에서 본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특질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약했을 때, 운때가 안 맞았을 때, 우리가 상대방의 지배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몽골,
또 조선시대도 사실은 뭐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일본한테 또 마침내 나라를 뺏겨서 36년간 식민지 사회를 할 때도 그들 지배자들의 성격은 독특했어요. 입장은 균일했어요. 와, 다루기 정말 어렵네. 정말 고집세다. 예? 자, 그거는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똑같은 상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똑같았어요. 부담스러웠죠, 그걸. 그래서 몽고는 우리하고 그냥 결혼 정책을 통해서 지배를 선택한 거고, 몽고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칸국 중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았어요. 중국은 통째로 다 뺏겨서 원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결혼 정책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했어요. 알았던 거죠. 얘들은 버티면 힘들구나. 일본 사람들도 알았죠. 여기는 왜 조선은 이렇게 질박하면서도 더럽고 무식한 존재들인데, 당시 그때 일본 사람들이 먼저 개화됐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데 그들이 나오는 문화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도 남는다. 그들이 우리 발밑에 있다. 절대 뺏겨서는 안 되겠다. 일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 지금 된수리 맞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홍익인간 제세 이화, 늘 인간을 이롭게 하고 하늘의 뜻이 지상에서 똑같이 펼쳐지게 한다. 즉, 하늘의 도리로 작동하는 인간 세상을 꿈꾼 거예요. 그게 평등이에요. 똑같이. 같이 잘 살아야 되고, 같이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우리식 평등이에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말이 딱 그런 어감이 우리나라에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홍익인간 제세 이화를 지금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세계 격변기를 맞아서 세상들한테 갈구고 하는 거, BTS에서 기대하는 것이 홍익인간의 제세 이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 흔적 그거 다 보여주는데도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심지어 그 흔적을 우리에게 진돗개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말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가족들하고 부산 여행을 갔습니다. 부산 출신이지만 그때는 안 가본 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부산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아리랑 지금 전 세계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아리랑 신고한계예요. 알고 한계예요. 예, 부산 영도에 제가 이제 갈 알기 뭐냐면은 그 크루즈 터미널이 여기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 국립 그 해양박물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제가 지도를 검색하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미르 공원이 있어요. 아미르 공원. 예, 아미르다. 이거 뭐 생각이 나십니까? 아는 감탄사일 수도 있고, 알도 있을 수. 제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미르는 물이죠. 물이고, 또 미리네 하면 은하수고, 또 미르 하면 용이에요. 우리말로. 우리는 물을 신격으로 신격화시켜서 봤다는 거예요. 미르나 물이나 같은 말이니까.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그 처음에 뿌리라고 봤을 때, 신석기 문명의 뿌리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무르강 유역이란 말이에요. 그 아무르를 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석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미르하고 그 아무르랑 똑같잖아요. 신성한 물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알무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발음상 아무르가 됐다고 봐요. 알무르예요. 우리 하는 감탄사도 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라 할 때 알. 예. 그래서 영도도라는 섬도 원래는 알령섬이 아닌가. 앞에 알이 빠진 영섬, 영도. 한자로 이제 차음이 돼서 적히는 과정에서 알령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 영도에 여러분 가보셨죠? 예. 가보신 분 꽤 되실 거예요. 알령이라는 게 태흥 알링산맥, 시호태 알링산맥, 그 알령, 그거예요. 신라의 건국자 중에 한 사람이 김알지가 만나게 된 여자 친구가 알령이에요. 지금도 아영이라는 이름 어디 가도 많이 있어요. 지명도 있어요. 그 아영이 이거예요. 알령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영도가 원래 알령섬이었다. 한자로 되는 차염되는 과정에서 영섬, 영도가 됐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몇 주 전에 본 건데, 경북 예천에 가니까 어림호가 있더라고요. 어림호가. 여기 이제 소백산 언저리인 것 같은데, 어림호가 있는데,
이 어림호도 좀 전에 알령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창에 알림제가 있습니다. 아림제. 아림사라는 절이 있었다 해서 축제 이름이 아림제거든요. 예, 지금도 그 창에 구도심의 핵심 지역, 군청 있고 뭐 초등학교 있고 경찰서 그 중에 로타리가 하나 있어요. 그 가운데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탑이 아림사의 절터에 있는 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림제도 이거예요. 이게 어림이죠. 어림이나 아림이나. 예. 자, 이것은 그 말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유행했던 말이다. 알림. 그게 알림하고 똑같아요. 알림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패턴을 봤을 때 알령은 우리가 숲을 갖다가 상당히 그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성적인 부분이 있다고. 자, 하늘에서 뭔가 메시지가 내려오면은 그 메시지를 받는 여성이 숲이다. 이런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기 지금 경주에 있는 계림이나 저기 지금 간도에 있나요? 길림. 그게 사실 같은 뿌리다. 림은 이 림하고 같은 거예요. 아림, 어림. 자, 그래서 이런 게 알자다. 이 알이랑이 알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우리 어안이 벙벙하다. 얼골이잖아요. 우리 얼골. 알을 한 사람이 추상화시켜서 나의 인격으로 성화시키면 그게 을이 되는 거예요. 민족의 을까지 성화되죠. 그게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을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것도 제가 봤는데, 한박산이 있어요. 한박산. 경남 창녕에 가니까 한박산이 있는데, 이거를 태백 같은 데 뭐 스키 타러 가시는 분, 또는 거기다가 카지노 있죠. 그거 가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산 이름이 한백산이라는 것을. 제가 한박산의 어원에 대해서 하나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AI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그냥 순 우리말을 차음한 것이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크다. 일단 거기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크다. 그 다음 크게 밝은 산이다. 크다라는 것과 환하다라는 건 같아요. 한 것, 환한 것. 그래도 또 우리 환하다도 있죠. 다 그 뿌리가 같아요.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 보이는 거죠. 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다 알면 환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환하게 밝은 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크게 밝은 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그 한백산도 어원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옛날에 유행했던 이름이에요. 가막산, 금은산을 류하고 약간 다른 계통으로. 자,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백두산에 옛 이름 중에 한백산이 있습니다. 한백산이. 예, 그게 아마 안중에 백두산이 됐다고 봅니다. 백두산도 밝다는 뜻이잖아요. 백자가 밝을 백자가 있거든요. 머리 두자. 그다음 한백산, 환하게 밝은 산. 그것은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다 숭상시하는 산의 형태예요. 이번에 이재명이 몽골 갔을 때 그 몽골의 축제에 참여했잖아요. 그 축제에 스테이지가 마련됐는데 그 무대 뒷배경에 있는 것도 우리 지금 백두산 같은 그런 형상을 한 거 산을 그들이 숭배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한백산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한박산으로 되어 있고 아마 찾아보면 여러 개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드리고 자, 이제는 조금 상상력을 펼쳐볼게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그러면서 아리가또 이거 모르는 분 없으실 겁니다. 고맙다는 뜻 있잖아요. 고맙다는 뜻 일본 말로 이거 찾아봤어요. AI가 답하기를 있다와 어렵다가 합쳐진 아리가따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직역하면 있는 것이 어렵다라는 뜻으로 일어나기 힘든 드물고 귀한 일이다. 여러분 이게 설득이 되십니까?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오랜 세월을 거치며 현재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굳어졌다. 저는 이 설득이 안 되거든요. 제가 좀 더 설득이 가능한 말을 해볼게요. 우리말로 설명이 돼요. 아리가또죠. 알과 같다예요. 알과 같다. 알과 같다. 알 같다. 그만큼 귀하다.
그런 귀한 일이 나한테 생겼으니 고맙다. 이 뜻이에요. 우리말에도 흔적이 있어요. 우리 가짜않다는 말 진짜 많이 쓰죠. 저는 그 앞에 알이 생략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리가또랑 똑같아요. 알 같지 않다. 기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전 세상 사람들이 한국 문화가 왜 인기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아주 새겨드릴 만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까 개사육사가 진돗개 대해서 하는 표현처럼 우리나라 사육사한테 듣지 못하는 말을 해요. 우리 문화 예술 전문가들이 못하는 말을 외국 사람들이 평민들도 해요. 뭐라고 그러느냐. 음식이든 뭐든지 간에 기준이 높다예요. 기준이 높다.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 우리 유구한 역사 어느 순간에는 그거 이상으로 우리는 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스펙트럼이 넓어도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데 요 정도 더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한테 첨단은 아니다. 최고는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게 같지 않다예요. 알 같지 않다. 그 기준은 알이에요. 자, 동의하실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도전적인 걸 해볼까요? 언젠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걸 봤어요. 제가 이분 이름도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은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무슨 말씀하신지는 모르고 아마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용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 떠오르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다는 우리말이고 감사하다는 중국말이다. 한자다.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고맙다를 한자로 표현한 거 못 보셨잖아요. 감사하다는 감사 한자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말로 감사하다 해놓고 한자로 적으면 쎄쎄 이러고 쎄쎄예요. 쎄쎄. 저는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같은 말로 생각이 되거든요. 고맙습니다를 풀어볼까요? 일본에서 한국에서 건너간 많은 것들을 고마라고 칭하고 그 많은 것들이 한국에서 조선에서 건너간 또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많은 것들이 그들한테는 신으로 모셔지고 있어요. 많은 신사들의 유래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그 유래 찾아보면 그런 게 무수하지만 그 유래를 밝힐 수 없는 많은 부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 중국도 그런 식으로 고조선 시대의 인물을 지금 신격화하는 경우도 있죠. 그들한테 엄청난 문물을 전해준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신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우리 조상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치우청왕 같은 경우에. 그죠? 그 다음 뭐 약을 전해서 농경법을 전해서 다 지금 제가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3대 황제까지 포함해서 3명을 그렇게 모시고 있잖아요. 그 둘이 고조선 계열이잖아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고마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고마는 뭐 고맙습니다 뭡니까? 고마 같습니다예요. 또는 고마 있습니다예요. 그렇죠? 아리가또 알과 같다. 여기서 고마가 또 신이니까 고마는 알은 분명히 유래된 문화에서 같이 온 말이고 또는 그의 유래도 여러 번 섞였었거든요. 그 다음 여기서 알은 예를 들어서 당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마는 웅녀 계열이라고 그 두 계열이 합쳐져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그때 만든 거거든요. 유전적으로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은 알대로 신성시되고 고마는 고마대로 신성시됐어요. 고마이십니다. 일본은 아리가또 알과 같으십니다. 고맙습니다를 자꾸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을 감으로 바꾸면 돼요. 맞죠? 고마를 감으로 발음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곰습니다. 곰이십니다. 맞죠? 고마이십니다. 감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 그 한자를 보고는 쎄쎄라고 읽어요. 그거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느냐? 고맙습니다. 뿌리가 같다. 이거 용례를 따질 일이 아니다. 예. 자, 오늘 뭐 요 정도.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더 있네요. 이거 안녕하십니까? 진짜 많이 쓰는 말이죠. 우리 안녕. 만났을 때도 안녕. 헤어질 때도 안녕. 예.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알령하고 알령이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령이 안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알령의 뜻이 풀이가 돼요. 영자를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영원, 영생, 영영. 저거 다 한자 아니에요. 영영 이별이다. 오래 가고 지속되는 걸 영이라고 그래요. 홀영도 마찬가지예요. 혼이 오래 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알이 영원하시냐, 즉 알이 잘 있으시냐. 이 알에서 안이 나왔어요. 알에서 안이. 그래서 안애입니다. 안 사람이에요. 즉 우리는 옛날 모계 사회의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에서 보면 바깥 양반 안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신라 지금 고구려하고 백제 같은 경우는 그 계통이 확 잡히거든요. 부여계라고. 그래서 그 부여계하고 망가진 고조선 사이에 그 다리만 이어주면 돼요. 근데 신라는 조금 동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 그 신라가 근데 오히려 우리의 더 토속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문화에. 그 화랑이 있었죠. 그 당시 화장을 한 남자들의 그룹. 여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여왕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영섬, 영도, 안녕하십니까? 예, 알이 영원하십니까? 즉, 이것은 그댁의 어른이 잘 계십니까? 그들의 신주단지가 괜찮으십니까? 또, 모계 사유로 치자면은 그 댁의 여자 시족장이 잘 계십니까? 그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아내가 된 거예요. 안 사람이 된 거고, 안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